네, 안녕하세요. 신박사 인사드리겠습니다. 2021년 12월 10일 신박사의 다음 주 전략 시간입니다. 주말 잘 보내셨나요? 날씨가 좀 부쩍 쌀쌀해졌습니다. 보통 이제 사무실에서도 이제 영상을 찍을 때 보통 난방 하나 입고 얇게 입고 찍는데 오늘은 좀 사무실 아닌데도 좀 쌀쌀하네요. 난방을 좀 틀었고 어쨌든 건강 유의하시고 코로나가 좀 지금 7,000명 계속 내외로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뭐 주차장도 살고 있는 아파트 주차장도 차가 거의 안 빠졌더라고요. 주말인데 그 정도로 뭔가 좀 외부 활동에 조금 경계심을 갖는 그런 주말이었던 것 같은데 다들 연말에 뭐 회식 같은 것도 많이 취소되셨을 거고 또 코로나가 또 심각해지고 있고 여러 가지가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이제 강연회 하고 나서 또 이제 갑자기 또 이 규제가 또 심해져서 어쨌든 다음 강연회에 대한 일정도 좀 참 잡기도 쉽진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다들 개인 방역 철저히 하시면서 또 이제 주식시장에 대한 또 전략들 들어가 보도록 하죠. 일단은 뭐 시장이 좀 안정화됐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 주 뭐 FOMC에 대한 어떤 뭐 여러 가지 어떤 우려감 이런 것들도 아마 이제 언론에서 좀 나오게 될 것 같은데 사실 뭐 파월 의장이 매파적인 어떤 스탠스를 좀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뭐 조기 테이퍼링, 뭐 조기 금리 인상 뭐 이런 것들 나온다 하더라도 큰 타격보다는 그렇구나. 뭐 그런 어떤 불확실성 해소라든지 뭐 그런 부분으로 좀 넘어가게 될 것 같고요. 어쨌든 뭐 시장은 좀 안정화됐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종목 위주 그리고 이슈 위주로 다음 주 전략 시간도 좀 구성해 보려고 해요. 그리고 거기에 보다 더 현재 에너지와 시간을 집중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좀 오늘 내용들 구성했으니까 SK그룹의 뭐 블록체인 공격 행보 좀 굉장히 의미 있습니다. SK그룹이 이제 4대 어떤 신수종 사업 부분으로 여기고 있는 게 지금 차세대 소재라든지 그리고 이제 바이오 그리고 그린 그리고 이제 디지털 쪽이거든요. 그래서 디지털 사업 부분에서 이제 NFT 블록체인 쪽으로 이제 공격적인 행보를 하는 것 같은데 결국 이제 블록체인의 시대가 열리고 있다는 게 확실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 지주사 이슈에 대한 분석도 좀 해보고요. 증시가 최근에 이제 압박했던 3대 우려사항이 최근에 좀 해소되는 흐름이었어요. 그래서 그 부분도 짚어보면서 보다 더 이제 공격적인 전략들을 연초를 앞두고서 세우는 게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내용들. 그리고 이제 바이오 반도체 메타 내년도를 상당히 시장을 화끈 달아오르게 할 수 있는 그런 주도한 어떤 업종으로서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시간 같이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미국 시장부터 먼저 마감해보도록 하죠. 지난 금요일날 미국 시장은 그래도 플러스 마감해줬습니다. 전일자 이제 뭐 목요일자 어떻게 보면 좀 조정을 받았었는데 나스닥 0.7% 그리고 강세 그리고 다우도 0.6% 강세. 와 진짜 세게 올라오네요 밑에서. 진짜 뭐 오미크론 갖고 이제 조정 만든 거죠 사실. 결론적으로 볼 때 S&P 500 지수도 0.95%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인 3대 지수 중에서 신고가 부근에 다시 또 들어가는 권역으로 들어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강한 패턴 이어지고 있고 나스닥 선물도 1% 이상 상승하는 흐름, S&P 500 선물도 0.94% 상승하는 흐름으로 마감되면서 다음 주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어떤 흐름들 예상해 볼 수 있게 했고요. S&P 500 지수입니다. 진짜 무섭네요. 야, 이거 어떻게 표현해야 됩니까? 진짜 강하네요. 나스닥 지수도 이렇게, 그냥 이렇게 여기서 조정 그냥 간략하게 만들어내고, 계속 올려치는 형태 이어지고 있고, 사실 이제 내년도 전체 자산 시장에 대한 어떤 전략에서 현금 빼고 실물 자산 다 오른다는 전략을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오프라인 강연에서도 이제 그런 얘기를 좀 강조 많이 했는데 어쨌든 주식 시장도 마찬가지가 될 거라 봅니다. 올해 이제 푹 쉬었고 한국 시장, 신흥국 시장 내년도는 조금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을 좀 보이지 않을까. 미국 시장도 이제 뭐
뭐 좋은 흐름 낼 걸로 보는데 상대적으로 좀 한국 시장이 좀 낫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전망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우지수도 보시면 와우 세네요. 0.6% 상승. 그래서 강세 흐름을 좀 냈고 WTI도 점차 여기 조정받다가 올라오는 형태 되고 있고 이 유가가 이제 좀 뭐 너무 세게 올라가면 미국 부담이잖아요. 지금 소비자 물가 지수가 또 40년 만에 최대치로 최대 상승폭을 보였다. 뭐 이렇게 기사가 나오면서 금요일 날 이제 조금 이제 부담을 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미국 시장은 강했죠. 10년 국채 선물도 10년 국채 이제 금리도 이제 크게 부담스럽지 않게 옆으로 왔다 갔다 기는 그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0.9% 상승하면서 강세 어떤 흐름 기조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멕스 생명공학 쪽은 최근 반등 나오다가 이틀 좀 조정 다시 보이는 어떤 흐름이네요. 그리고 이제 주요 종목들 한번 볼게요. 네, 애플이 2.8%로 와 신고가 다시 신고가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2.8%로 거의 또 신고가입니다. 아마존닷컴 1% 약세, 테슬라 1% 상승. 앨런 머스크가 이제 지분을 팔아도 어느 정도 지지를 받아주네요. 그리고 구글은 역시나 이제 강한 어떤 기조의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고 메타, 페이스북이죠. 페이스북은 여기 조정권을 보이고 있는데 사실 이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 내년도 가장 조금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기업이 저는 이 메타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 메타에 대한 어떤 전략들을 저 볼 때 빅테크 기업들 중에서는 미국의 가장 매력적인 밸류 주가 수준까지 내려온 게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엔비디아 뭐 조정받아도 1% 안짝으로 조정이네요. ASML 홀딩스 와우 진짜 강하네요. 그래서 어찌됐든 뭐 반도체 기업들도 이제 아주 좋은 어떤 흐름들 어도비도 3% 상승 넷플릭스 강세 와 시스코스 그리고 이제 뉴욕 증권거래소 TSMC도 뭐 옆으로 기는 흐름을 보이고 있지만 뭐 강한 흐름 이어가고 있고요.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도 와 1% 강세로 500조가 넘습니다. 이 기업이. 월마트도 400조가 넘는 기업으로 그리고 이제 금융주, 은행주들도 그렇게 꺾이는 흐름은 아니에요. 그냥 조정 정도. 오라클이 뭐 이거 좋은 호재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5% 강세. 그리고 알리바바 그룹도 최근에 저점대를 좀 형성시키면서 반등 흐름. 그리고 화이자는 뭐 올해 뭐 예상되는 백신 매출만 해도 40조가 넘기 때문에 거기다가 뭐 치료제도 있고 뭐 정말 대단하죠. 화이자가 이렇게 또 300조 넘는 시총을 자랑하면서 계속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엑슨모빌도 이제 좀 올라오죠. 유가 올라오니까 이런 모습들. 전반적인 어떤 업종이 다 이제 좋은 어떤 기조의 흐름 보여주고 있고 로블록스도 여기서 좀 조정받긴 하지만 추세적으로 꺾이지 않는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습니다. 모더나는 사실상 이제 기대 영역의 가치를 이제 다 받고 조정기로 들어가는 어떤 모습이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미국에서도 바이오 섹터의 어떤 흐름은 코로나로 수혜를 받던 기업들은 조금 이제 조정권으로 들어가는 것 같고요. 이제 비코로나 이제 순수 바이오텍 기업들이 이제 바닥을 다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추세로 국내 바이오텍과 비슷하게 미국 흐름 보고 이제 국내에 관리하던 어떤 큰 손들 세력들도 메이저들도 이제 따라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비코로나 관련된 바이오 섹터가 바닥 다지고 이제 추세 전환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 시장 또 한번 정리해 보죠. 코스피 지수가 그래도 여기 이제 뭐 오미크론 변이 때 이제 급락했다가 쭉 올라오면서 60일선까지 회복했다는 거는 어느 정도 좀 추세는 전환됐다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수급 자체가 외국인 수급이 좀 주도했다는 거 여기 보시면 9천억, 8천억 주도했다는 것 자체가 매우 우호적인 어떤 흐름이다. 기관들 같은 경우도 들어왔지만 요거는 이제 약간 좀 금융투자 단기성 자금이죠. 그래서 이제 배당락 이후에는 이제 이게 나갈 겁니다. 매년 이제 똑같이 그랬기 때문에 그래서 선물도 보시면 굉장히 이건 무섭게 들어오거든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연초 장세에 대한 굉장히 긍정적인 어떤 그 배팅이라고 좀 보여져요.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의 선물이 폭발적으로 들어온다는 것 자체, 이런 것들이 연초 장세에 대한 긍정적인 시각을 우리가 좀 바라다 볼 수 있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코스닥도 61선, 21선 위에서 이제 조정 정도 마치는 어떤 그런 흐름으로 뭐 언제든 이제 정고점을 돌파시킬 수 있는 영역으로, 여기서 지수 5% 이상만 튀면 뭐 사실 또 신고가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지수는 아주 긍정적인 형태로 좀 바뀌었다고 좀 해석하기 때문에 이슈나 종목들, 뭐 섹터 단의 어떤 전략들에 좀 다듬는 부분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이제 나온 뭐 주간 추천 종목 10선 해가지고 여기 이제 뭐 전략 부분에서 정리한 내용 한번 볼게요. 소문난 잔치 FMC, 우리의 전략은 해서, 사실 뭐 FMC에 대해서 지금 외국인들이 경계감이 아니라 뭐 잔치란 표현을 했는데 그게 맞는 것 같아요. 내년을 위한 불확실성의 해소다, 뭐 이런 측면에 부분으로 좀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제 배팅을 하는 어떤 부분들을 볼 수 있고, 지나친 경계감보다는 외국인 수급이 집중되는 뭐 IT로 종목 대응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내고 있습니다. 코스피 3000선을 복귀했고 오미크론 변이 공포에 대한 완화, 그리고 미국 부채 한도 리스크에 대한 해소가 이뤄졌기 때문에 어쨌든 시장은 조금 이제 리스크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는다. 투자 아이디어는 IT 소부장, 그리고 전기차 배터리 소재, 그리고 대형 성장주, 요 세 가지의 투자 전략 아이디어를 제시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용이 뭐 더 중요하니까. 코스피 3000선 회복했다. 증시의 3대 불안 요인이 전환 국면에 진입했기 때문이다. 뭐 좀 해소됐다, 이렇게 좀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려가 뭐였냐? 오미크론 변이였는데 뭐 사실 이거 치명률이 너무 낮다. 또 백신 부스터샷을 맞으면 효과 좋더라. 그래서 공포심이 현저히 낮아지면서 시장은 다소 좀 리스크 낮아졌다. 그리고 두 번째는 중국의 정책 스탠스 전환이죠. 이번 주에 이제 중국이 갑작스럽게 지준율 인하를 했어요. 유동성을 공급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소기업 대출금리 인하 정책까지 하면서 결국 이제 스태그플레이션 우려를 이제 상당히 좀 경감시켰죠. 이게 결국은 오히려 한국 증시에는 더 이제 유의미하죠. 중국에 대한 이제 경제 의존도 자체가 한 25-30% 가까이 되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증시가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그런 기대감을 낳게 만들었고, 그런 부분이 더더군다나 외국인의 선물 대량 매수로 좀 이어진 게 아닌가 하는 게 좀 생각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은요, 미국의 이제 디폴트 우려 해소입니다. 뭐 당연히 부채 한도 합의 연장할 걸로 봤는데, 어쨌든 이 부분도 이제 됐으니까 미 의회의 부채 한도 합의로 인해서 22년 11월 1년 뒤까지는 디폴트 우려는 국내 증시에 영향을 줄 수 없게 된 거죠. 이 세 가지의 우려 요인이 어떻게 보면 좀 해소가 되면서 어쨌든 시장 전체적으로는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분위기, 그리고 수급, 그리고 뭐 약간 뭐 조정이라도 그럼 두려움을 갖지 않는 그런 것들이 상당히 좀 퍼졌던 것 같아요. 일단 다음 주는 가장 큰 이벤트는 뭐 FMC입니다. 투자자들의 시선이 FMC에 고정될 것이다. 16일 새벽, 한국 시간 새벽, 파월 의장의 인터뷰는 연준의 긴축적인 어떤 통화 정책을 재확인하는 이벤트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이제 뭐 알려져 있는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경계감을 지나치게 높일 필요는 없다. 이미 파월 연준 의장의 매파적 변심은 여러 번 확인했고, 최근 달러 인덱스도 안정세를 찾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FOMC 이후 대응 전략의 초점은 증시 레벨에 대한 고민보다는 가치주 중심으로의 색깔 변화에 맞춰져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의견은 저랑은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 점은 좀 참고하시고, 저는 뭐 가치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성장주의 어떤 중심적인 어떤 부분이 내년도를 지배할 것이라고 이제 보고 있죠. 그래서 이제 IT에 대한 판단, 뭐 우호적인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저도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뭐 다 좋은 종목들 얘기하고 있고, IT 쪽으로 이제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를 조금 더 타겟팅하는 게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메타버스 관련된 하드웨어 관련된 기업들, 그리고 자율주행에 관련된 기업들, 뭐 이것도 이제 IT니까 어떻게 보면 자율주행이 정보의 어떤 흐름들, 정보 테크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은 자율주행 부분도 내년도 주목해야 된다. 메타에 관련된 하드웨어 분야, 그리고 반도체 비메모리 쪽,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까지. 이 분야가 이제 유리한 분야, 그리고 이제 이쪽에 대한 종목들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지금 보다 더 IT 쪽에 이제 종목들을 세분화해서 일단은 반도체인데, 그 다음에 이제 메타 관련된 하드웨어 쪽하고 또 이제 블록체인 관련된 쪽도 이제 같이 플러스 해야 되고, 또 자율주행 관련된 게 내년도 제가 볼 때는 상당한 파급을 낼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쪽을 좀 정리를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전기차 소재 배터리 뭐 장기적인 우상향, 그리고 이제 바이오 쪽에 대한 부분들은 여기 뭐 대형 성장주로 했는데 뭐 저랑은 좀 의견이 다르네요. 어쨌든 우려 세 가지가 해소됐다. 요 정도를 정리하면 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제 오늘 제목에도 있듯이 SK그룹의 이제 블록체인에 대한 투자, NFT에 대한 투자, 공격 행보에 대한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무섭습니다. 사실 이 분야 자체가 시대적인 어떤 정신으로 뚜렷하죠. 그래서 최근에 이제 관련주들이 이제 굉장히 단기 급등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좀 보수적인 의견을 들었는데, 그건 시세적인 어떤 관점에서의 어떤 보수 의견,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관련주들을 전부 매도하는 어떤 그런 어떤 액션을 취했는데, 그건 이제 거래적인 측면이고, 이런 관련된 어떤 트렌드, 그리고 어떤 그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진짜 기업들, 진짜 앞으로 이쪽 분야에서 거대한 기업으로 성장해 나가는 어떤 그런 기업들은 엄청난 텐텐버거가 나올 수밖에 없는 분야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 대해서는 계속 관심과 또 계속적인 어떤 기업들의 어떤 행보, 성과, 이런 것들을 이제 파악하면서 전략에 꼭 이제 참고하고 넣어야 되죠. 그래서 SK그룹이 이제 본격 움직입니다. 그래서 코비드에 이어서 NFT 기업에 대한 투자를 이제 한다고 하는데요. SK그룹의 이제 주요 블록체인 사업에 대한 투자 현황을 보면 요게 좀 컸죠. 지난 11월 가상자산 거래소 코빗에 900억 투자해가지고 2대 주주 지위를 확보를 했죠. SK텔레콤도 당연히 많은 빅데이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블록체인 어떤 사업들을 펼치게 될 거고, SK네트워크스도 이번 12월 정기 조직 개편으로 블록체인 사업부를 신설을 했습니다. SK 지주회사는 이제 뭐 투자 전문 회사가 되잖아요, 앞으로. 수소든 바이오든 또 이제 요 디지털 쪽으로든. 그래서 지난 이제 이번 팜 NFT 스튜디오 시리즈 B에 투자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글로벌 이제 투자인데요. 그 SK 관계자가 SK가 투자 전문 회사로 재탄생을 선언한 가운데 디지털 투자 센터에서 블록체인 기술의 성장 가능성을 보고 동시에 블록체인 기술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차원으로 이번 투자 라운드에 참여했다고 밝히며 투자 금액은 이제 비공개다. 그래서 SK는 첨단 소재, 그리고 그린, 그리고 바이오, 디지털 등 이 4대 핵심 사업 선정에서 각각 이제 투자 센터를 운영 중이고, 이번 팜 NFT 스튜디오에 대한 투자는 디지털 투자 센터가 이제 진행을 한 거죠. 팜 NFT 스튜디오는요, 마이크로소프트의 벤처 펀드인 M12가 주도한 시리즈 B 투자 라운드에서 320억 규모를 투자를 유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하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공격적으로 이쪽 분야를 이제 투자를 하는 것 같습니다. 팜 NFT 스튜디오는 엔터테인먼트, 디지털 아트 분야의 창작자들이 NFT를 발행할 수 있도록 기술을 지원하는 기업입니다. 뭐 그림이라든지 뭐 엔터 뭐 여러 가지 어떤 뭐 캐릭터든 뭐든 그런 굿즈 이런 것들을 다 이제 이 디지털 자산으로 이제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하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창작자 및 지식재산권 관리자들과 협력해서 이더리움 네트워크 상에서 NFT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한다. 그래서 이제 SK그룹이 이제 블록체인 쪽에 투자 본격화죠. 이제 더 강력한 또 투자들을 집행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 이번 주말에도 개인적으로 이제 이 블록체인 이쪽에 대한 책을 좀 보면서 공부를 좀 했는데요. 이거 좀 거대해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분야에 대한 뭐랄까
좀 이해도를 좀 가지지 못했던 것 같아요. 상당히 좀 반성을 많이 했는데, 앞으로의 어떤 시대가 바뀌는 거, 그리고 이제 세상이 바뀌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또, 이 분야가 또 앞으로 어떤 중요한 어떤 화두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고 또 전략에도 분명, 포함시켜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이제 포스코의 지주회사 체제 전환, 요거를 이제 결정을 했는데요. 요것도 우리가 한번 체크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제 포스코, 결국 그게요. 왜 이렇게 하겠습니까? 이 철강이라는 어떤 사업이 성장은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나머지 뭐 수소라든지 지금 뭐 2차 전지라든지 이런 분야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물적 분할을 해서 이제 따로 이제 100% 자회사로 끼고 있으면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뭐 철강으로 치면 이거 퍼가 뭐 10배도 넘어가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좀 세태의 어떤 산업이고, 그래서 수소라든지 2차 전지, 소재 이런 분야에서 이제 뭐 IPO까지는 한다고 얘기하지 않지만 지분 100% 들고 있으니까 외부 유치해서 한 10% 지분 내주면서 뭐 1조, 2조 땡기고 뭐 이런 식으로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그리고 이제 이 신성장의 어떤 사업 부분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가 안 되잖아요, 이게. 하나 있으니까. 그래서 지주회사를 이제 존속법인으로 지주회사 만들고 밑에 철강회사 비상장으로 두고 나머지도 다 이제 물적 분할로 사업 부분을 떼가지고 이렇게 각자 체제로 이제 만들어서 이제 뭐 각자 도생으로 카카오처럼, 카카오페이 뭐 카카오뱅크 다 떼가지고 니들끼리 알아서 잘 해봐라, 성장 산업이고 또 자금도 유치하고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 같아요. 뭐 그러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결국 그러네요. LG그룹도 그렇고 SK그룹도 그렇고 뭐 포스코도 그렇고 다 이제 뭐 그렇게 하는 게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보시면 뭐 저성장 산업으로의 인식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의지 표명이다. 이 이제 하나금융투자의 이제 리포트인데요. 지난 10일 금요일이죠. 이사회 통해서 포스코그룹의 지주사 전환 결정을 했습니다. 철강 중심의 사업 구조 한계를 극복하고 급격한 미래 메가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겠다. 그리고 철강 사업은 친환경으로 전환 및 글로벌 성장을 추진하고 신성장인 이 2차 전지 소재, 수소 분야의 성장을 확대해 나가겠다. 그리고 이제 저성장 산업으로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은 의지가 가장 컸겠죠. 이게 가장 컸을 겁니다. 특히 이제 신성장 사업의 경우 경쟁사 대비 크게 저평가, 뭐 수소든 2차 전지든 2차 소재든, 그래서 이 부분을 좀 해소하고 싶은 게 가장 제가 볼 땐 크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올해 43조 수준의 기업 가치를 2030년까지 3배 이상 확대 목표다. 그러려면 이걸 떼서 따로 기업으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뭐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우호적인 어떤 그 선택을 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면 이제 결국은 돈은 다 철강에서 벌어들이고 있는데, 그렇죠? 보시면 철강, 비철강에 대한 매출액 구성을 30년에 이렇게 하겠다. 4대6. 영업이익 구성도 5대5로 하겠다. 지금은 거의 대부분이 철강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성장 사업 부문에서 자금 조달을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이제 관건이겠죠. 그래서 뭐 외부 유치 내지는 그 이제 IPO를 통해서 이제 하게 될 수밖에 없을 텐데, 여기 보니까 이제 사업 자회사의 상장 통한 자금 조달은 좀 지양하겠다. 뭐 안 하겠다가 아니라 지양하겠다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당장은 안 하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필요시는 이제 오탄 것 같은데, 지주회사 주도의 자금 조달 실행 예정이다. 지주사 단일 상장 체제는 이제 그대로 이어가되 자금 조달을 유치를 좀 하겠다는 그런 의지가 돼요. 아니면 이제 지주회사 단으로 이제 유중을 한다든지 뭐 하여튼 뭐 어떤 자금 조달을 그런 식으로 하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IPO는 당장은 하지 않겠다. 뭐 이런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포스코의 향후 주요 일정을 보면 뭐 임시 주총 기준일로 대상 주주를 12월 27일 기준으로 확정하고, 임시 주총 1월 28일, 그리고 3월 1일 분할 기일, 그리고 신설법인
창립총회에서 우리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 뭐 이런 식으로 하겠죠. 이름을. 그래서 존속법인 그대로 상장 유지하는 식으로 하고 철강 사업을 물적 분할로 떼서 이렇게 비상장 신설법인으로 비상장으로 두겠다. 그리고 나머지 뭐 기업들 이렇게 해서 수소 니켈 쪽 100% 지분으로 물적 분할해서 가지고 있겠다. 비상장 자회사화 하겠다. 해서 뭐 자금 유치하든 뭐 어떻게 해서 돈을 이제 조달은 해야겠죠. 이쪽을 키우려면. 그래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고 싶다 이거예요. 결국은 저성장 산업으로의 인식에서 벗어나고 싶다. 이 의지로 하게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는 거겠죠. 오늘 뭐 기사로 나왔는데 포스코 전고체 배터리 소재 합작사 만든다 해서 이런 것들을 하려고 이제 이렇게 지주사 체제로 가는 것 같아요. 포스코 홀딩스가 출범하는 지주회사 포스코 홀딩스가 합작법인에 258억 원을 투자해서 지분 40%를 취득, 내년 1, 4분기 중 설립할 예정이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를 대체할 차세대 배터리의 대표 주자로 지주회사 전환을 통해 신성장 산업의 가치를 재평가 받으려는 최정우 포스코그룹 회장의 핵심 전략 중 하나다. 일단 뭐 양극재, 음극재 부분에서는 뭐 생산 능력을 굉장히 키우는 거를 지금 계획을 하고 있고, 어쨌든 뭐 선도 업체로, 글로벌 선도 업체로 도약한다는 목표를 갖고 있는데요. 어쨌든 이 합작사를 공개를 아직 안 했어요. 어쨌든 뭐 계약이 정식 계약이 이제 체결이 된 건 아니라고 합니다. 조금 급하게 이제 기사가 나온 것 같은데, 어쨌든 포스코의 어떤 지주회사의 의지,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지주회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추진 나갈 거다, 좋은 거다, 이런 얘기들을 좀 해주려고 이렇게 또 기사가 나온 것 같고요. 어쨌든 뭐 도요타가 가장 앞서 있어요, 전고체 배터리 분야에서는. 그래서 이거 도요타랑 같이 손잡으면 상당히 의미 있는 행보가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는 포스코 같은 경우 이번 지주에서 전환은 상당히 좀 우호적인 어떤 방향을 좀 만들지 않을까, 그렇게 좀 개인적으로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뭐 포스코에 대한 NH투자증권 리포트도 나왔는데, 이 발표 하루 전에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물적 분할 통한 지주에서 전환을 예상했는데 뭐 어쨌든 그렇게 되는 것 같고, 일단 여기서도 얘기하는 게, 포스코 지주회사는 자체 사업 가치를 이제 부각시키기 위해 이제 노력을 할 것이다. 리튬, 니켈, 수소 등 신성장 사업을 자체 사업으로 할 것으로 예상되고, 기존 사업에 더해질 신사업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받느냐에 따라서 포스코 지주회사의 기업 가치에 매우 중요하다. 신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투자자금 조달 계획, 사업 로드맵 등에 대한 공개가 좀 필요할 것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어쨌든 그 장기적으로는 뭐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기업 내에서, 빅테크 기업 내에서 제가 볼 땐 내년도 가장 유망한 기업이 이 메타 플랫폼스, 이제 그 페이스북인데요. 아직 티커는 안 바뀌었죠. 2022년은 강력한 투자의 시기다. 미래에셋 에서 나온 리포트입니다. 일단 페이스북 사명 메타로 변경해서 차세대 플랫폼인 메타버스를 강조하고 있고, 일단 티커 변경은 12월 1일로 예정했으나 내년 초로 연기가 됐다고 하네요. 어쨌든 메타버스 사업 확대에 따라서 이번 4분기부터 실적 발표에 대한 방식도 변경할 걸로 예정이 돼 있다. 그래서 완벽하게 회사가 뭔가 좀 바뀌는, 이런 기업들이 이제 굉장히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고 전략에 좀 담아야 될 수 있는 그런 기업인 거죠. 기존 사업부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이 주요잖아요. 이제 요거랑 리얼리티 랩스, 이제 메타버스 어떤 사업부겠죠. 이런 것들을 별도로 분리해서 이제 발표를 하겠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어떤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것 같아요. 약간 포스코처럼 그런 개념이겠죠. 어쨌든 메타버스는 차세대 플랫폼이다. 메타의 경쟁 우위는 지속될 것이다. 페이스북에 이제 메타버스 기업으로 변화는 필수 불가피하다. 차세대 플랫폼 주도권 싸움이 확대되고 있다. 그래서 페이스북은 SNS 기반의 연결이 핵심이며 이미 모바일 핵심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했고, 다만 이제 PC 모바일 이후 새롭게 나타날 이제 차세대 플랫폼이 어디냐? 바로 메타버스다. 그래서 우리는 그 시대를, 주도권을
장악을 하겠다는 확실한 아젠다를 발표한 거겠죠. 특히 SNS 시장에서 스냅, 핀터레스트 등과 게임 시장의 로블록스가 신규 경쟁, 더구나 애플도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점차 소프트웨어 시장으로 범위를 확대, 경쟁이 불가피하다 해서 모바일 시대에 이어서 메타버스에서도 메타의 플랫폼 주도권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이 된다. 이미 사용자가 메타는 36억 명, 컨텐츠 및 크리에이터, 오큘러스 등의 최고의 이제 이쪽 분야의 하드웨어를 보유하고 있죠. 특히 메타버스는 컨텐츠 생태계가 필수적인데 사용자 기반의 자생 컨텐츠는 핵심 경쟁력. 또한 기존의 SNS 연결을 기반으로 메타버스 내 연결로 확장 가능성 보유할 걸로 판단된다. 그래서 이제 목표 주가는 매수를 유지하는데 투자하기는 매수를 유지하는데 목표 주가는 4% 정도 하향을 시켰네요. 어쨌든 이 메타버스 사업 부분에 대한 투자 확대가 좀 일어나면서 100억 달러 규모의 영업이익 축소될 걸로 전망이 되고 있다는 거. 미래를 위한 투자잖아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시장에서 평가할 것이라는데 사실 단기적으로는 조금 이제 실적이 이제 꺾이니까 안 좋게 바라보는 식으로 보겠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는 우호적인 관점으로 바라보게 될 겁니다. 타겟 퍼도 기존 26배에서 29배로 변경. 23년도 OP 영업이익률 성장률 확대 기대감 반영했다. 그래서 메타는 내년도 PE가 22배에서 거래되고 있기 때문에 역사적 저점이며 단기 실적보다는 중장기 성장에 대한 기대를 해야 된다고 이렇게 의견을 비쳤습니다. 내년도 가장 기대되는 미국의 빅테크 기업은 바로 메타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건설 업종 내에서 이 현대 엔지니어링이 이제 IPO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 건설이 이제 최대 주주죠. 현대 건설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질 것이고 현대차 그룹의 이제 회장 정의선 회장이 또 상당한 어떤 물량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걸 확보를 통해 가지고 뭔가 좀 변화들이 또 모색될 수 있는 뭐 지배 구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이 뭔가 좀 나올 때가 좀 됐긴 해요. 사실 현대차 그룹이.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뭐 유의미한 어떤 IPO가 좀 진행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가 되고요. 지난 금요일이죠. 현대 엔지니어링은 지분증권 상장을 위한 증권 신고서 그리고 공모 주식 중 신주 모집을 의미하는 유상증자 결정사항을 이제 공시를 했습니다. 일단 상장일은 내년도 한 2월 중순쯤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어쨌든 현대건설이 최대 주주고 구주 매출은 없습니다. 일단은 36% 정도 최대 지위를 유지할 걸로 예상이 되고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이제 530만 주를 매출해서 3천억 이상을 이제 확보할 걸로 보여지고 정몽구 명예회장도 갖고 있는 주식을 이제 매출에 이제 내놔서 800억 정도를 확보할 걸로 예상이 되고 있네요. 이게 이제 지배구조 어떤 변화의 어떤 스타트가 될 가능성이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건설업종에는 어떤 의미냐면 공모가 하단을 가정해도 지금 건설업종에서 시가총액 2위가 돼요. 보시면 4조 6천억. 그리고 공모가 상단으로 결정되면 건설업종에서 시가총액이 1위가 된단 말이에요. 6조. 그래서 건설업종이 좀 저는 리레이팅 될 수 있는 조금 그런 이벤트 성격도 있다고 보고요. 내년도 건설업종에 대한 기대가 이제 흐름은 좋을 걸로 저는 계속 예상 드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현대 엔지니어링의 어떤 상장 IPO는 조금 이제 건설업종에는 우호적인 어떤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챙겨보시고 내년 2월 중순쯤 상장될 거니까요. 조금 시간은 남아있네요.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주 위한 어떤 이슈들 중심으로 좀 체크를 해봤고 지수에 대한 어떤 부분은 크게 우려하지 않는 식으로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얘기들을 드렸고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 바이오 반도체 메타 쪽에 대한 어떤 전략들 블록체인까지 포함하면 좀 주도하는 어떤 섹터에 대한
부문에 대한 전략을 좀 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하여튼 뭐 주말에 좀 춥습니다. 예, 다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 주 또 잘 준비하시고 예, 성공자 기원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또 썸네일 이렇게 또 눈사람을 올렸는데요. 크리스마스도 정말 별로 안 남았고 올 마지막 이렇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네, 따뜻한 또 연말 또 연초를 위해서 열심히 또 주식 전략들 잘 짜고 종목들 잘 분석해서 도움이 될 수 있는 또 심박사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일요일 마무리 잘 하시고 심박사 또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